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기판에 납땜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 인두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조사는 알 수 없지만 보시게 되면 라운드 팁의 끝을 보시게 되면 라운드 팁에 이렇게 납이 이렇게 잘 먹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인두 끝에 납이 잘 먹어야, 이런 식으로 납이 잘 먹어야 납땜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것은 보시게 되면 이 푸시 버튼이 있는데요. 이 푸시 버튼은 전기 제품을 간단하게 수리할 때 가변기 역할을 합니다. 즉 릴레이나 커넥터 등 대형 부품까지 이제 땜질을 할 수 있는데요. 스위치를 누르고 있을 때는 180W로 가열이 되고 약 30초까지만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눌러버리거나 인두기가 파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20W에서 130W까지 가변 인두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 공구상에서 파는 막대 인두를 하시잖아요. 막대 인두를 하는데 그런 막대 인두는 그냥 가변이 안 되지만 이 제품은 30W에서 180W까지 스위치를 누르면 가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릴레이 같은 거는 열을 많이 빼기 때문에 좀 고열이 필요한데 그 열을 한순간에 이렇게 데워져서 그 리드 쪽을, 패턴이나 리드 쪽을 열을 가해서 땜질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기존에 이제 좀 와트수가 낮는 거, 저항이나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열에 약한 부품을, 전자 부품을 땜할 때는 그냥 평상시 노멀 모드로 해서 누르지 않고 이렇게 땜을 하시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패턴에 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리색 부분을 우리가 패턴이라고 하거나 동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판은 이 프린트 PCB, 즉 프린트 서킷 보드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로를 짜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 구리색 부분이 실질적으로 땜이 올라가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인두 끝을 이렇게 직각보다 45도 이렇게 직각으로 되는 것보다는 약간 45도 정도로 이렇게 편안하게 된 상태에서 먼저 동판에 열을 가해 줍니다. 그러나 이 동판에 열을 가해 주는 것은 2, 3, 4, 5초 사이에 빠르게 인두를 대야 되는데, 지금은 이 동판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이쪽에 부품을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부품의 리드를 꽂아서 같이 땜을 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요. 옆에 보시게 되면 동판이 있는데 여기에 인두를 대고 45도 각도로 된 다음에 납을 이 접한 면과 사이에 이렇게 대주는 것입니다. 즉 인두는 45도 각을 이루면서 그 사이 먼저 패턴 쪽에 열을 가한 상태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땜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납이 동그래지면 납을 제거해 줘야 되겠죠. 과납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 좋아하는 그런 땜 모양인데, 인두를 다시 댔다가 살짝 띄면 이렇게 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 인두 옆에 보면 이렇게 액체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건 송진이라 페스트라 해서 납할 때, 인두질을 할 때 고열이 발생하는데 납의 산화를 방지하고 리드와 패턴과의 땜을 잘 되게 하는 촉매제 같은 역할과 윤기 있게 해주고 이렇게 타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송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땜을 할 때는 납을 먼저 대는 방식이 있고 인두를 먼저 대는 방식이 있는데 그 제품과 제품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라운드 쪽에 먼저 대거나 해서 납을 이렇게 45도 각도로 매겨줍니다. 매겨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납이 먹는데, 옆에 보면 이게 가끔 납동이 떨어지기도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시고, 이 인두 끝을 패턴에 너무 오래되고 있으면 이 패턴이 타서 들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때는 이제 동판이 떴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땜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도 각도로 대고 인두를 납을 이렇게 대면 자연스럽게 납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두가 열이 충분히 달아있는 상태에서는 인두와 실납을 같이 이렇게 대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동박에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댐을 하실 때 이렇게 너무 인두를 오래 대고 있으면 이 송진이 다 탐으로 인하여서 납이 타서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재원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IC가 삽입돼서 리드가 댐이 되는 부분인데, 먼저 인두를 대신 다음에 45도 각도로 하신 다음에 납을 그 삼각형 모양 곳에 대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댐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나중에 리드가 IC 리드나 제품의 리드가 나와 있는 상태면 리드가 나와 있는 곳과 동판을 같이 이렇게 인두기로 삼각형 꽃갈래형 모양으로 이렇게 딱 대서 납땜을 그 사이에 먹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인두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웠는데요. 그리고 인두와 끝은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납 색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은색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납 찌꺼기가 없이 항상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야 다음 납땜할 때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거는 지금 오래됐고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태는 안 좋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인두기를 철저히 관리해서 인두 납질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동판에 먼저 인두를 대고 납을 대는 것입니다. 그 패턴의 크기에 따라서 납을 더 많이 먹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납이 많다고 하면 납을 이렇게 깎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납질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